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협상이 결렬되자 오늘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측 방침에 대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아 편집국장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320명으로 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약간 좀 주춤한 모양새를 가져서 정점을 지났나 하는 의견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네, 네. 정은경 본부장 네. 방역본부 얘기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266명으로 300명대에서 나흘 만에 지금 200명대로 내려갔는데, 따지고 보면 월요일마다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검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효과가 있으니까 좀 봐야 된다라고 정본부장이 월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점점 N차 감염이라든지 또는 뭐 깜깜이 감염이 계속 있어 왔으니까 아마도 이 지금 300명대는 한 조금 더 이번 주 내에는 지속되지 않는가. 이번 주 말이 또 고비 다음 주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네. 좀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속보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보건의료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전문의들을 전공의에서 이제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과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실제 이제 파업을 중단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3차 파업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보건복지부하고 의협 간에는 마크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본 것 같은데, 네. 그 의견 접근 내용을 대한전공의협회, 그러니까 대전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거부하면서 지금 결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예, 개시. 예. 이렇게 될 경우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지금 3일간이나 계속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도 또 상당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뭐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사실 법의 취지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혹한 그런 이 규정이 돼 있고요. 사실 지금 정부가 이 드라이브를 거는 건 매번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이겼기 때문입니다. 즉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도 의사들 파업이 있었고, 또 한의사와 의사 이 쟁점에서도 의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여론은 의사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비난. 그리고 음. 더군다나 이번에 하나 더 있잖아요. 코로나19. 네. 코로나19라는 사태, 그다음에 여기에다 밖으로 챙긴다. 이 밖으로 싸움으로 비춰져서 두 가지가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바로 의사들에게 불리한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정부는 이번에 이런 뜨거운 감자인 문제를 지금 드라이브로 건 거 아니냐. 어저께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대목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정부와 의협 측이 네. 의사협회 측이 이렇게 양보를 않고 서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그 쟁점 중에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 네. 이 방안을 철회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공의대 설립을 하면서 예. 학생 선발권 문제를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주고 예. 또 지자체에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을 참여하는 그런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선발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아니 의대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조금 제가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예. 뭐, 이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진짜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자,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지방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예. 것이고, 두 번째는 일부 특정 그런 이 진료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들 수가 현저히 적다. 그것 때문에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고 이게 대학원이더라고요. 네. 대학에 다 어떤 대학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왜 로스쿨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의전원과 비슷한 그렇죠. 개념인데 어떤 대학도 상관없이 나와서 다시 이 공공의료 대학을 나오면 대신 이제 학비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10년 이제 대신 공공봉사를 하도록.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공공의료시에 근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10년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안 채웠을 경우 어떤 게 돌아가냐면 면허 취소와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는데 이게 헌법소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거. 네. 그리고 면허라는 개념이 뭐냐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어떤 소양이 갖춰져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 지역에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면허하고는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말씀하신 부분이 선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과나 어떠한 대학도 상관없이 대학 나온 사람이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원이 아니라 추천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선택을 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정원의 3배수를 시도지사가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계속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시도지사가 그런데 이유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선발하는 것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소양을 갖춘 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걸만 규정해 놓고 경쟁 체제로 가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라든가 시민단체가 선발한다고 할 경우 자기 친인척 뭐 자기 또 그렇죠. 자녀들도 얼마든지 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 만들어서 한다면 예, 예. 그 위원회라는 게 지금 다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천하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처음에 비난이 그 시도지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시도지사가 그거 단독으로 독단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블로그에 보건복지부 블로그에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 거고요. 전문가하고 이 시민단체의 그런 그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추천을 하는 것을 이제 이 시도지사가 추인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시민단체라고요? 시민단체가 그렇죠. 거기서 왜 나옵니까? 시민단체라는 건 이런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라고 안 해요. 저쪽 왜 다 그 시민단체 있잖아요. 참여연대, 경실련 뭐 이쪽 이 소위 얘기하는 신여 시민단체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의연 뭐 이런 다 거. 관변단체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윤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이 정시대 할머니,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 좀 도와드리려고 낸 성금 들어갖고 자기네들이
장학금 잔치를 벌였잖아요. 예. 이용수 할머니한테 돌아온 돈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부고로 부주로 들어온 것도 전부 다 무슨 뭐 시민단체 아들 딸들에게 뭐 다 장학금으로 쓰인 것도 있는데 딱 그 꼴이죠. 시민단체 아들 딸 추천해서 지인들 아들 딸 추천해서 의대생 만들자라는 게 핵심 아니냐. 로스쿨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로스쿨도 문과 애들 전부 다 이 법대 갈 실력이 안 되는 모든 문과 사람들을 전부 다 로스쿨로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점에서 이 선발의 어떤 기준이 누구나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천을 한다고요? 그 목적이 그것 때문에 이 의전원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대학 만들었느냐라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대학 여기에는 이제 역학조사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 외상, 분만 등 좀 꺼리는 그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지역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더라도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의료 활동을 하겠다 10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양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특히 의대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아, 그럼요. 최고의 직업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발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왜 지방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런지를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서울로 왜 올라옵니까? 그렇죠. 지방에서 의사 생활을 해갖고는 수익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써야지. 그렇죠. 의사들 특혜를 줘가지고 거기다 10년 잡아놓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팩트 체크를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의사 수가 적다는 거예요. OECD 평균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함정이 뭐냐면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의사들의 접근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OECD 최고예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의사들을 찾느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최고입니다. 평균 17회인데 미국 같은 경우 겁이 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겁이 나서 제대로 못 가잖아요.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꾸로. 두 번째는 지방의 공공의료 대학을 만들면 지방 의료 시설이 만약에 생긴다. 그랬을 때 거길 가겠습니까? 서울로 오겠습니까? 그 지역민들이 서울로 와서 아마 진료받을걸요? 그게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실상 그 흉부외과 아까 말씀드린 산부인과 이렇게 응급 의료학 그 부문 이런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전공의들은 많대요. 전공의 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남아돌 정도도 사실 많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거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의료 수가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즉 흉부외과 예를 하나만 더 딱 드리면 이겁니다. 대학병원 큰데 몇 군데를 빼놓고는 흉부외과가 아예 없대요. 왜? 네. 돈이 안 되니까. 예. 그게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돈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수가를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를 높이고 예. 또 특히 지역의 경우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그래서 소지가 맞게 해야 그쪽에서 나온 의대생들이 그렇죠.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그렇죠. 거기 있음들 환자는 줄어들고 그렇죠.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요. 한두 시간이면 그 지역에 가나 서울에 오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다 지금 서울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국종 교수 뭐 영웅시하잖아요. 이 정부에서 저는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이국종 교수를 영웅시할 그 힘이 있다면 의료 수가 높이면 돼요. 의료 수가 높이면 의사들이 전부 다 그 응급의학과 갑니다. 근데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즉 이국종 교수가 한 사람을 살리면 그 살리는 그런 비용이 다 적자인 거예요. 수가가 낮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한 사람 살리면 적자인 거예요. 적자인 것을 병원이 계속 떠안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 떠안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방법은 수가를 높이면 돼요. 수가 높일 생각 안 해요. 왜? 지금 이렇게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만들면 이권이 있거든요. 이권 뭐죠?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는 의원들, 지방의원들 내가 의대 이렇게 만들었다. 의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표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의대 만들려고 그냥 지역마다.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벌이잖아요. 근데 의대 만든다고 되나요? 대학병원을 만들어야지 시설을 갖춰준. 근데 지금 남원에 지금 서남대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지금 22년에 처음으로 의료 대학을 거기다 만든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대학 전공의들이 이게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서남대도 병원이 없어갖고 무너졌잖아요. 부실은 운영하다가 폐교가 됐는데 그럼 병원은 있느냐? 병원 없어요. 지금 그럼 2022년까지 남원에 병원을 만들 거냐? 전체적으로 수지가 낮아서 거기 병원 못 만들어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지금 서울에서도요. 주요 대학병원들이 과거에는 그 대학의 재정을 크게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대학병원들도 큰 병원들도 적자가 나갖고 대학 총장들이 의대 때문에 병원 때문에 제일 골머리를 앓아요. 그렇죠. 다 소위 말해서 5대 큰 병원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것도 전부 다 비싼 그런 입원실과 장내 그쪽에서 다 수익이 나는 거지. 다 지금 수술은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이권으로서 자신의 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방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만들겠다. 거기다가 시민단체에 특혜를 주겠다. 특권을 주겠다. 특권과 반칙을 지금 허용해갖고 이 정부는 노무현 정신이 바로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특권과 반칙 시민단체한테 주어가지고 기득권 세력으로 영화를 누리겠다. 자녀들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농락을 하겠습니까? 아니 시도지사와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사람이야를 판단을 하죠. 저는 그게 정말 이 발상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실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양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 발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너무 뻔하잖아요. 특권 주겠다는 건데. 지금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공수처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수처도 야당이 추천위원 그게 협조 안 한다 해갖고 김용민이가 낸 그 안을 보면은 완전히 민변 공수처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정원도 검사 25명을 50명으로 늘리고 그렇게. 수사관도 40명을 70명으로 늘리고 그 자격 제한도 변호사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줄여가지고 전부 민변 사람들 거기다 검사들 50명이면 웬만한 서울중앙지검은 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수도권에 있는 지검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게시타프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탁탁 털고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 아마도 내부 고발자 이런 거 상상도 못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못하죠. 이 정부 기관이나 혹은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 무서운 조직이 있잖아요. 아니 이번에 시위 허가된 판사도 그 공수처에서 오라고 해서 당신 이거 잘못 판단한 것 아니야. 직권남용이네.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사법부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역과 이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자녀들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공의료대학을 만들면서 의대를 만든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뚜렷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어떤 원칙 같은 것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던져놓으니까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는 것 자체를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이거야. 지금 부동산 정책하고 똑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번 정했다 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의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업도 전 반대를 하고요. 또 기본 의학 분업이라든지 이전에 한의사와의 어떤 분쟁도 사실 의사들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공보건의료대학 문제만큼은 사실 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 부작용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이 기본적으로 과들 전부 다 이렇게 그 대학병원 이 의료대학을 만들려면 모두 다 사실은 이 과마다 교수들이 필요하고 뭐 또 시설도 갖춰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어가는 만큼의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냐. 빤하게 지금 무리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권 때문에 지금 강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지금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공공의료대학, 의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의대 설립에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